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보선 지금 하고 있죠? 예, 국회의원 기준으로 두 곳인데요. 6시 현재 투표율이 창원 성산은 43.2%, 통영 고성은 47%예요. 8시까지 투표하거든요. 예. 통영 고성은 50%를 넘길 가능성도 있고 창원 성산도 뭐 50은 어렵겠지만은 꽤 높겠네요. 재보선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선거가 이 정도면 높은 편이니까 그렇죠. 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만큼은 아닙니다. 네. 네. 판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우세하고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우세한데 항상 하는 말인데 뚜껑 열어봐야죠. 이게요. 큰 선거는 여론조사대로 보통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요. 근데 작은 선거는 여론조사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예. 막바지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번에 짚어보면 며칠을 유불리가 엇갈려요. 일단 중앙정치의 면에서 보면은 김학의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한테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거보다는 인사청문회 김의겸 대변인 사퇴건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장관 후보자 중에서 두 사람이나 낙마를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뭐 부동산 문제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예. 근데 지역에서 보면은 한국당의 악재가 보여요. 대표적인 게 그 경남 FC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유세한 거.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간 거. 거기다가 그 프로축구 연맹이 경남 FC에다가 제재금 2천만 원까지 물렸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홈팀이지 않습니까? 창원에. 예. 통영 고성에서는 뭐 누군가가 지방지 기자한테 돈 봉투를 돌렸다. 정점식 후보하고 공식적 관계는 없는 사람인데 정 후보 기사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중앙정치 이슈에서는 여당이 불리하고 네. 지역 이슈에서는 한국당의 악재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뚜껑 열어보면 사후적으로 이제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시나리오별 예상을 해보면요. 뭐 1대1일 경우에는 현상 유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대로 현상 유지인 거잖아요. 자유당 자리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이고 정의당 자리 정의당이 되는 것이고 그럼 전국의 변화도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오늘 밤 11시쯤이면은 당선자 윤곽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짚어볼 게 만약에 창원 성산에서 그대로 이제 현상 유지가 된다면은 그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이제 교섭단체가 깨졌었지 않습니까? 이제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부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왔는데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제4 교섭단체. 그렇죠. 그럼 국회 역학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경우의 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두 군데 다 이긴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뭐 5명은 그대로 임명 강행한다. 청와대가 이 여당이 하는 게 아니죠. 청와대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바로 이제 선거 끝나고 국회 운영위 있고 법사위 있거든요. 내일. 그렇죠. 여기 노영민 시장 나오는데 꽤 고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거꾸로 2대0으로 한국당이 완패했다. 그럼 한국당 입지가 좁아지는 거고 결국은 황교안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한국당이 바뀌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요. 어느 당들이든 간에 승리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승리가 독이 된다? 네. 왜요? 한국당이 완승한다면 가정해보면은 혁신에서 멀어지고 줄 세우기가 횡행하고 뭐 지금 친박 은근슬쩍 이제 친박 진영들이 다시 이제 여러 자리에 있는 게 그대로 가고 또 뭐 5.18 망언에 대한 정리도 뭉개고 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총선에 큰 어려움 겪을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정의당 이기고 민주당이 다 이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뭐 우리 또 지지해줬다. 역시 한국당은 안 된다.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한국당이 더 싫어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완패한다.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회신 바람이 불 거거든요. 뭐랄까 회초리를 한번 맞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의미에서 승리가 독이다. 어느 쪽에서든지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 끝나면 좀 평상 모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평상 모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사생결단식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금이 무슨 총선 앞이나 대선 앞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막 서로 너무 강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피로도가 너무 누적돼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정치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이해할 건 하고 뭐 또 다툴 건 다투고 하면서 갈등 지수를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4월 11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담 끝나고 귀국을 하면은 저는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 드렸는데 여야 정당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할 필요가 있어요. 만나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설명을 하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예. 황교안 대표하고 상견례도 하고 사실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도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좀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전체가 예. 선거 끝나면은 예. 그건 이제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 그럼요. 벌써-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벌써 총선 국면 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계속 싸우기에는 그 체력이 그렇게도 안 될 겁니다. 예. 제발 좀 윤태권 실장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